이번에는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참 지수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또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조금 투자자로서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업종별 그리고 섹터별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슈 선점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9월 증시 계절적 약세, 변동성 장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입니다. 네,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참 8월을 다이나믹하게 보내고 나서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불을 켜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9월은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달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미국이 9월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이라 유동성이 축소된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우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조금 9월이 어쨌든 약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네, 역사적으로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고 최근 4년 동안 2020년 이후에 미국 증시를 본다라면 9월에는 항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월봉으로 S&P 500 차트를 좀 띄워봤는데 잘 가다가도 9월 달에는 약간 음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 달도 보면은 이제 9월에 들어왔고 사실은 그동안 계속 S&P 500이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조정에 대한 어떤 차익스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좀 많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도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미리 내가 올해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분기별로 납입을 하는데 9월 15일이 이제 그게 끝나요. 그래서 그 시점에 약간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FOMC 이벤트가 또 있죠. 금리를 인하하긴 할 거지만 이번 주 내일 모레부터 이제 졸트든 뭐든 이제 고용 지표 발표를 하면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어떤 전망치 또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부분들이 9월 달에 또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아마 수요일일 겁니다. 10일에 미국 대선 토론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10일 아침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 대선 지나고 나서 또 트럼프 트레이드냐 해리스 트레이드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추석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9월 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계절적인 영향들 또 미국 연준 대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쭉쭉 뻗어나가는 상승보다는 최근 사실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8월 5일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 주고 나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치기 보기 장세가 9월 중순 이후까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방향성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이라는 말씀은 그 FOMC와 이 추석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벤트가 다 끝나는 게 9월 셋째 주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선물을 동시 만기지만 미국은 셋째 주가 선물에서 동시 만기거든요. 그래서 9월 셋째 주 이후부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전까지 약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아니라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가 너무나 많은데 특히나 우선 이번 주에도 좀 중요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고용 지표가 현지 시각으로 6일에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8월 초에 이런 경기 침체 공포 폭락장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실업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지표도 저희가 좀 가장 주시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렇겠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가는 사실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안정됐다. 갑자기
뭐 4%, 5%로 폭등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지표보다는 이제 경기와 연관된 지표들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그게 일단은 고용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월 달에도 실업률이 4.3%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물론 뒷자리 반올림한 거긴 합니다만은 4.4%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요일에 졸트 또 목요일에 민간 고용 발표를 할 거고 또 이제 금요일이 진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몇 명 고용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업률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어쨌든 7월 달에는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 이런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좀 본다라면 8월 달에 그동안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거 본다라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좀 많이 내려간다라면 시장에서는 지금 4.2% 초반까지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잘만 하면 4.1%대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시장은 상당히 경기 좋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슈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고용은 예상보다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안 줄어들거나 또 오히려 실업률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관련된 내용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좀 바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또 8월 폭락장의 원인으로 꼽혔던 것들에 뭐 키워드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 실업률도 있었지만 저희가 정말 지겹도록 얘기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뭐 AI 고점이다,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풀린 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8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I 거품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거 실적 AI 투자는 엄청나게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막상 AI 관련해서 수익이 안 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로 갈수록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확인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AI 거품론이 좀 나왔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 청산도 급격하게 엔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 청산이 뭐 소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사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또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또 뭐 경기 침체다 하면서 시장을 하락을 압박했는데 지금은 물론 일부 엔캐리 트레이 청산도 좀 있었고 AI 거품론도 좀 있었던 거 맞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그게 정말로 시장을 그렇게 폭락으로 만들 거였는가 본다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BOJ가 있긴 합니다만은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때 또 이루어진다든가 또 이제 실적 발표는 거의 끝났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브로드컴이 수요일쯤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월말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을 때 AI 거품론이 엄청나게 불거질까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이슈가 한 번 나왔고 주식시장은 똑같은 이슈로 똑같은 하락이 나오진 않습니다. 똑같은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적은 하락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아예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8월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들이 만약에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쇼크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얘기해 주신 브로드컴 실적 발표는 현지 시각으로 5일 장 마감 후니까 저희는 금요일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수급의 향방을 체크를 해볼게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오늘 매수 상위 5개 종목을 먼저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 우리 투자자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면요. 5개 종목의 손익률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개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도 조금 들어와 줬고 반면 외국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바이오주를 담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과 외국인 함께 좀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이 종목들 관련해서 좀 어떤 향방을 저희가 따라가면 좋을지 앞으로 또 개인은 잘 한 건지 점검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이제 한 달 기준이니까 네. 명확하게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중반까지만 본다 그러면 반도체 반등이 제일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거의 방식 지금 저 내용대로 했을 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그리고 또 바이오 그리고 이제 워낙 강세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는 뭐 항공주라든지 유틸리티 쪽이 8월 중순 이후에 힘을 더 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8월 중순까지는 좋았겠지만 그 다음 분에는 조금 시장 상승을 그렇게 많이 체감상 느끼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 단기적으로 흐름에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8월 중순 이후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40만 원을 좀 회복을 했었고요. 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한국전력이 제일 좋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 그냥 뭐 지금 그래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장중에 100만 원 돌파하긴 했지만 사실 8월 한 달만 본다라면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크게 보면 8월 한 달 횡보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LG에너지솔루션만 좀 주가가 올라왔고 포스코홀딩스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승은 아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아직은 좀 방향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2차 전지가 조금 8월 중순 이후부터 강한 모습이 오늘까지 이어진 걸 본다라면 조금은 더 9월 말까지 혹은 9월 중순까지 단기 상승 랠리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당연히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본다라면 8월 한 달 그냥 행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FOMC 이후에 반도체 이제 2차 전지에서 반도체나 자동차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2차 전지가 좀 더 강하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쉬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9월의 빅 이벤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또 한번 바뀌는지 좀 수급이 이동을 하는지 이런 점들을 그쵸.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8월에는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었지만 9월 이 이후에 방향이 결정될 걸로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9월 한 달 저희가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워런 버핏도 주목한 립스틱 효과의 저평가 매력까지입니다. 자, 립스틱 효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얘기구나라고 많이들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립스틱 효과가 불황기에 좀 기분 전환용 소비를 립스틱 하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 저가 소비재 판매가 늘어나는 걸 말한다라고 하는데 워런 버핏이 울타 뷰티,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하죠. 여기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실 우리 화장품주도 한번 들썩하는 흐름이 좀 있었잖아요. 이 화장품주가 살짝 약한 흐름 또 보여주다가 오늘 반등을 했는데 오늘 반등의 원인은 우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아침에는 2차 전지만 쭉 강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요. 하이닉스는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3%로 쭉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거기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한 9시 반, 10시부터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도 의외로 아침부터 좀 강한 모습으로 좀 마감을 해줬고요. 하지만 자동차는 오히려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 것은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어저께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찌됐든 반도체가 전년 대비해서 한 38%, 40% 가까운 수출 증가를 보여줬고, 화장품도 수출 증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자동차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수출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자동차는 수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 자동차 부품주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출입 데이터 결과로 인해서 약간 아침에는 약세 출발했지만 수출이 잘 된 쪽은 의외로 이제 좀 좋은 반등을 좀 보여주거나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든 최근에 보면은 뭐 빈집털이라고 하죠.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혹은 시장이 좀 횡보하고 있을 때 약간 조정받은 쪽, 상대적으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쪽으로 해가지고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그동안 좀 쉬어갔다가 일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좋은 흐름을 보여준 이유도 수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오늘 또 강한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조금 대부분 윗꼬리를 다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더라고요. 네, 우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종목들 탄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조금 윗꼬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반짝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또 오히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21% 신고가를 내면서 좀 강한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75,000원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VT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갭상승 나오고 좀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대장주라고 불렸던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오늘 6% 상승했습니다만 사실은 갭상승하고 나서 이렇다 할 방향을 못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동안 수출 증가로 인해서 지난 5월달, 6월달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제한된 반등을 보여준 것이고, 꾸준하게 이제 수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덜 올라왔다라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강하게 상승에 성공을 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은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그동안 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오르게 된 거는 중국향 기업보다는 북미향, 또 일본 쪽에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화 강세가 시작된 거는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370원, 80원 하던 것이 순간적으로 1,320원대까지도 하락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1,330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원 정도는 원화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얼마나 좀 악영향을 줄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확인 전까지는 좀 제한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해 주셨던 게 좀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원화 강세면은 화장품주에 좀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고, 반면 그래도 우리나라 이 화장품 OEM, ODM 업체의 캐파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인 기대감과 우려가 혼재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고 있고, 하반기에 그러면 다시 화장품주가 주도주로 좀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는 미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네. 그러니까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용 의료기기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상반기에도 화장품주들이 좋았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정말 엄청난 실적 증가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또 미용 의료기기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작년을 마무리했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미용 의료기기는 약간 고평가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주가가 약세를 띄었었고, 이제 화장품주들, 그러니까 작년에 일부 기업만 움직여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면 올해는 그게 확산되면서 상당히 좋은 화장품주들이 지난 한 4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초까지 6월 말까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본다라면 화장품주들은 약간 정체 현상, 좀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면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주가 흐름들이 지난 7월 달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젤이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파마리서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각각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는 상당히 수출도 잘 되고 높은 영업이익, 마진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작년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 화장품 업체들은 약간 인디 브랜드라든지 또 뭐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 매장, 방문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 쪽으로 변화가 되고, 또 약간 고가 제품보다는 저가 제품, 또 색조 화장품 이런 쪽이 또 흐름들을 잘 타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필러라든지 보톡스 같은 쪽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미용 시술 쪽에 경험이 있거나 이쪽에 좀 관심이 많은 관광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실은 이 미용 의료 관광으로 한 40%, 50% 넘었었던 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광 그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른바 뭐 가성비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뭐 최소한 뭐 10회, 뭐 20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필러라든지 보톡스는 딱 그 시술을 받고 나면 한 일주일만 지나도 다 바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도 낮아졌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이 상승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용 쪽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되 과거에 잘 갔었던 기업이 지금도 잘 간다기보다는 좀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화장품주보다는 넓게 미용 의료 관련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유창희 본부장님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주셨던 종목 중에 저희 종목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만나보면 좋을까요? 뭐 오늘 LG노텍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뭐 LG노텍이 이제 지난 이제 애플 신제품 뭐 이슈가 있으면서 7월 중순까지 좀 강하게 올라왔었고, 저는 7월 마지막 날 거의 29일인가 30일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약간 조정은 나왔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어찌됐든 이제 지난주에 또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플이 이제 AI 온디바이스 AI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다라면 충분히 한 3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 지금 애플 신제품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30만 원대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하나오션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최근에 보면 조선주들이 현대중공업, HD 현대그룹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좀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조선업황은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4분기 신규 수주 모멘텀이,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사실은 상반기하고 연말, 하반기에 수주가 많이 몰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수주 모멘텀은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국내 최초로 미국 MRO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전 세계 MRO 시장 한 80조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큰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 MRO 진출을 선언을 했고, 지난 여름에 이번에 이제 첫 수주를 했기 때문에 MRO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본다라면 사실은 현대그룹,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올라갈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행보를 하면서 전혀 주가가 반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금 매물대 상단을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보면 기관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한 3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오션입니다. 이 미 해군의 MRO 유지 보수 정비 사업 수주 소식이 나와 있는 종목이네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